네. 뭐야 옷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막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면 뭐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 하여튼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오늘 일정은 몇 시? 시간 뭐 충분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권 이슈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추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만난 게 51일 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을까? 네. 그걸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이제 같이 합류해서 일하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11월 초만 해도 뭐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하고 한 10% 넘게 15%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이 배가 됐다, 더블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쉽게 지지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당 내부에서도 뭐 위기론이니 뭐 교체론이 나왔을 거고 예. 하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가 위기를 극복을 했다. 대장동 의혹도 어찌됐든지 극복을 했고 예. 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이렇게 모나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해를 넘겨서 만약에 그 지지를 안 할 경우에 네. 이낙연 전 대표에게 비난이 쏟아오겠죠. 예. 뭐 하는 거야? 당신만 팔짱 끼고 있어. 이런 비난이 본인한테 쏟아지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서둘러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셈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버선발로 나가서 마중하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하면 그래도 이제 호남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호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또 30대 여성들이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를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계속 개혁적인 여성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왔다는 예. 것을 인정받았고 또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긴 뭐한데 이낙연 전 대표라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그런 이제 거부감을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그 천군만마를 얻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천군 만마 만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얻은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원팀 기조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 선대위 알고 계신 것처럼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오늘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후보와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거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뭘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지금 맡은 바 임무 이외에 자기의 기능을 갖다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면 절대로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좌하는 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갖다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의 활동을 볼 것 같으면 전혀 국민들이 거기에 감흥을 느끼는 그러한 메시지나 일정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 초래한 것 같습니다. 후보와 가까웠다는 사람들이 각자 임무 이외의 일을 하려다 보니 불협화음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윤핵관에게 경고장 날린 거죠? 그렇습니다. 경고장 날렸죠.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윤핵관
선 넘지 마라. 네.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주어진 일만 해라. 예. 그것 하나랑 또 하나는 후보 일정 메시지 이것들을 선대위에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미지 여의도 짜르로서의 모습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할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윤핵관에 대한 경고는 새겨들을 말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선대위직 사태 이 파동을 몰고 온 것이 결국 윤핵관 때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역할이나 하지 어디서 그 후보랑 가깝다는 이유로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그랬나요? 그립을 꽉 쥐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것이 현실화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김종인 위원장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이도 좀 있고 부담감을 느끼는 나이도 있고 그리고 초기부터 이렇게 개입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대위가 굴러가는 것을 이렇게 막 방향을 완전히 턴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선대위 활동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두고 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윤핵관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장제원 의원 오늘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그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예.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김태희 실장은 후보 3호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이제 얘기하고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준석은 옹졸하고부터 시작된 그건데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페이스북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국민적 시각에서 당대표와 공보단장이 지금 부딪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내밀한 정보가 어디 있죠? 비서실이 너무 그 후보님 측근 의원들이 포진했었죠. 측근 의원들이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 측근 의원들이 누가 있죠? 비서실? 누가 측근이죠?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뭐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요 정권 교체가 후보만을 위해 생각할 때고 이런 인신 공격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진흙탕산밖에 안 돼요. 네. 뭐 들어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을 찍었습니다. 장제원 의원. 네,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부산을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예. 뭐 정치장교다, 블랙요원이다. 아. 장제원 의원을 겨냥을 해서 하여튼 윤핵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예. 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 실체 없다. 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실에 내가 무슨 인맥이 있느냐. 나는 경성 캠프에 가담한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3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그 중에 장제원 의원 본인만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내용이 아직까지 가시지는 않은 아직까지 화약고로 남아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되지도 않겠군요.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윤석열 후보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말실수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북대였는데 극빈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 후보도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이제 여러 보도가 있었고 조금 전에도 두 의원이 나와서 예, 설전을 맞습니다. 벌였기 때문에 예. 이것이 뭐 해명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내용을 아실 거니까 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후보가 우리 사회의 모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 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는 데서 여기서 꼭 항상 꼬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후보가 듣고 경청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인은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 아니다. 검사는 예. 죄다 아니다 디파인하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지만은 정치인은
그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느끼고 그 해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찾아내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에 그런 습관 때문인지 몰라도 자꾸 정의를 내리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해법도 정의 자기 그 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출연한 저희 뉴스큐에 출연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총괄 특보단장 맡고 있는데 아직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할지 모르는 것 같다. 정치 초보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여의도의 언어는 뭐냐면은 한 말이 100% 다 오라도 예. 그 맥락이 오라도 한 문장이 딱 떼놓고 이야기했을 때 그 흠이 생기면은 그것으로 공급받기에 충분한 그 언어가 여의도. 윤 후보가 발언하고 나서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자신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꼭 하는데 그 발언 과정에서 나온 그 핵심 내용이 또 회자가 되고 지적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여의도 언어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 하지만은 나의 진은 이것 아니다라고 해명만 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지율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안 났습니다만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돌아가면서 그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5%, 예. 윤석열 후보가 29%, 차이가 6%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가 6.2%포인트거든요. 물론 2주 전에는 2%포인트 차이였는데. 그렇습니다. 2주 전보다 4%포인트 예. 이렇게 더 벌어졌죠. 예. 오차 범위 내기는 합니다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격차가 어디서 벌어졌느냐? 예. 2주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20대 그리고 중도층 지역적으로는 충청과 불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많이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윤석열 후보에게서 조금 이탈하고 예. 그리고 그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일부 가고 예. 아니면 태도 유보, 그러니까 무당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더 높게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도 1%포인트 떨어졌지만은 네. 국민의힘 경우에는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0% 밑으로 떨어지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이번 주 동안에 내용이 아주 심화되면서 정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도 큰 원인이 보니까 중도층에서 많이 이탈을 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양쪽 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양쪽 다 뭐 여러 리스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국정 안정론, 정권 심판론 이게 또 동률을 기록하는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국 4대 그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라는 예. 거, 그리고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 42대 42도 동률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동안 정권 심판론이 한 50%를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예.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힘의 원천이었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 42대 42로 동률이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한 위기,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기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그 동률을 이룬 것은 제 기억으로는 지난 5월 마지막 제주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 이후 처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어제 YTN 조사도 이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를 물었었는데요. 그때는 또 52.5 대 40.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뭐 이 YTN 조사하고 조사 방식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사 방식에서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은 전국 지표조사는 전화 면접원에 의한 조사고요. 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ARS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네.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국 지표 조사는 100% 무선 전화 안심 번호로 진행이 됐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90% 유선 전화 이것도 이제 안심 번호입니다만 또 10%는 유선 전화를 또 그 혼용해서 사용했다라는 점. 유선 전화를 사용하면은 보수적인 고령층의 의견이 많이 표집이 된다라는 네.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